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경향신문. 북한 선수단 강릉 선수촌 어제 입성했다. 남녘 결의에 북녘 동포에 인사 전한다. 계속해서 한겨레. 강릉 선수촌 문 열었다. 평화 열전 시작. 또 세계일보. 주한미군 사령부 전체 주한미군에 난연 전투복 지급했다. 한반도 무력 충돌 대비하나. 그리고 중앙일보.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오늘도 행인 위로 철근이 날아다닌다. 다음은 한국일보. 몸캠 피싱 통해 청와대 고위급 간부와 육군 소장 신상 샜다. 이번엔 동아일보. 학교 빈 교실에 어린이집 지어달라는 국민 목소리 통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헌법에서 자유 지워버리고는 4시간 뒤에 실수다. 이제는 서울신문. 검사 성추행 알고도 손 놓은 법무부.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좌절하는 2030 가상화폐에 또 좌절. 투기사회 청춘을 앗아가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32명 남한을 방문해서 강릉 선수촌에 입촌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계기로 제한적 대북 예방 타격을 뜻하는 코피 전략, 이른바 블루디 노즈 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피 전략, 이거는 소규모 외과 수술적 타격인데 북한이 맞대응하지 않을 수준에서 핵 관련 시설 등 북한 핵심 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피 전략을 주장하는 인사들, 대개 강경파 군 출신이거나 군사 안보 분야 문외한들이고 특히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이해는 제로에 가까운 이들이 대부분이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짚고 있네요. 이런 인사들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빅터차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가 있습니다. 일부 초강경론자들은 코피 전략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남한 거주 미국인 23만 명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 이익과 본토 거주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한 일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5천여만 명의 생존은 아예 논외지요. 최근 백악관 내의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이유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접촉이 가시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재선은 고사하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자칫 레임덕에 접어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타격까지 고려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라고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사실상 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인 것도 같은데 말이죠. 한미 FTA 협상과 유관한 것인지 저는 그런 주장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또 주말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밤사이 곳곳에 화재 소식이 많았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 대부분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강원도 곳곳은 건조경보 발효 중이고요. 경상도와 충북, 대전 등 중부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대기 상태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씨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7.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상 2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곳곳에 눈이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 충남과 호남, 제주산 가는은 최고 3cm,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와 충북지방은 1cm 안팎입니다.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로 점차 추워지면서 낮 기온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입춘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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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좀 봐주시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한다.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또한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현행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확정했는데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투기 억제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MB의 집사로 불리고 있죠.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면회도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는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압수수색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MB 측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영포빌딩 지하에 창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MB 그룹 중에서도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제1부속실장처럼 최측근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포빌딩 원래 MB의 소유였지만 현재는 MB가 설립한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MB 측 관계자의 면회조차 받지 않으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였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MB가 대통령 재임 시절 다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확보한 것인데요. 검찰 안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급소를 찔렀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을 확보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MB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재산 상속 과정도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의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고 김재정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문건에는 김재정 씨가 보유했던 재산에 더해 김재정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재정 씨가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 전반이 MB와 관련됐을 가능성, 즉 MB의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SBS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스가 생산 목적이 아닌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 피난처인 싱가포르에 세웠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등기를 확인한 결과 다스는 2005년 1달러짜리 페이퍼 컴퍼니 인티어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싱가포르에 베이징 다스 인티어라는 자회사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곳의 임원 명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최측근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 관계자들은 회사의 중국 매출은 5천억이 넘었지만 본사로 회수되지 않은 돈이 많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다스의 설립을 주도한 한 전직 임원은 중국의 이익금을 싱가포르로 빼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2011년 당시 이해훈 한나라당 의원이 다스가 싱가포르로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1년 뒤 인티어 다스는 폐업했습니다.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는 활동 뒤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JTBC가 김영석 전 장관이 취임한 2015년 11월 작성된 청와대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된 지시가 수두룩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에게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적극 대응시켜라 이렇게 지시 내렸는데요. 이 같은 지시는 모두 5차례나 떨어졌습니다. 또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는 세월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니 여당인 새누리당과 논의해 추진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수석들은 당시 해양수산부나 담당 부처에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어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친박근혜에게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20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한 건설사에 20억 원을 보냈는데요. 이 가운데 10억 원은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기부금 명목으로 전해지고 나머지 10억 원은 홍문종 의원이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이 2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공천에 힘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정은 전 의원 비례대표 29번을 받고 2015년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요.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장정은 전 의원은 공천 헌금이 아니라 홍문종 의원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다음 주쯤 홍문종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TV조선 보도였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고 비박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반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친유승민계 권은희 의원 그리고 김희국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지요. 아랍에미리트가 이 군사협정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군을 전면 개조하는 수준의 방대한 청구서를 들이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가 2010년에 작성된 육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이 문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40여 개 항목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우리 측에 요구했습니다. 탄도로켓의 성능 개량과 공동 사격 훈련은 물론이고 지뢰 제거에도 우리 측의 참여를 요구해서 사실상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의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육군은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 국방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지침은 2013년까지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와 5개의 후속 군사 합의를 체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발목 잡히는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당시 안택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검찰국장이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이를 앞장서서 무마했다. 이렇게 폭로했지요. 그런데 사건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며 취재진의 전화를 피하던 최교일 의원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파헤쳤던 이문정 검사는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나를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호통을 쳤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죠. 그러자 어제 최교일 의원은 사건을 몰랐다는 입장에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요. 곤란한 질문이 계속되자 최교일 의원 결국 엉뚱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세가 좀 처음에 발표하신 거랑 좀 달라진 지금 제가 거기에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통을 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은폐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되레 서지현 검사와 이문정 검사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 문제 제기를 포기했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당시 상황을 자신의 상사였던 전직 부장검사 이상철 변호사에게 토로했었는데요. 이상철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괴로워하는 여검사들이 더 있었다. 검찰 내부에 왜곡된 성문화 때문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여성 후배 검사가 많았다. 이렇게 증언했네요. 한겨레와 JTBC 보도 종합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서지현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서지현 검사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에 출연한 김재련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것은 지난해 8월경이었고요.
그 후에 그 피해 사실을 전달받으신 후에 서 검사가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셔서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서 검사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성추행 관련자의 퇴직과 고소기간을 포함해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웠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2010년 당시 성폭력 범죄는 6개월 안에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 아침만 해도 이메일 수신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낮에 번복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장관으로서 조직 내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 그리고 송기헌 의원과 이재정 의원 등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보다 본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특별검사에 의한 강제 수사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특히 핵심 관계자들의 PC를 조사하면서 키워드 검색이 아닌 전체 파일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주목할 것은 키워드 검색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성향, 동향,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의 이름으로 검색된 파일만을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재판 관련 문건은 원세훈으로 검색해서 드러난 파일이 아닙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인 한 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원세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어떤 문건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BH라고 검색한다면 이쟁이라고 검색하고 안종원 수첩에 등장한 CJ 이지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또 어떤 문건이 등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은 매크로, 즉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여론 조작을 벌이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털의 뉴스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면으로 올라가는 경우 댓글이 많은 뉴스, 공감이 많은 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목도가 올라가는 방식들인데요. 주목도를 올라가는 방식 중에 특정한 댓글을 달고 누군가 그럼 그 댓글에 공감을 한꺼번에 많이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일어난 것이 새벽 시간대.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매크로 사용으로 기계적 조작으로 좋아요 혹은 나빠요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비하하고 아주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 집중적으로 추천이 좋아요가 눌러집니다. 그러면 1분 사이에 그 좋아요가 100개, 150개씩 클릭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공감, 좋지 않다. 이것은 거의 한 10개, 11개밖에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수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참사 5달 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이제 그만하자고 처음 말한 사람이 있었으니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물리적인 수색 구조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방치해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색 구조의 다른 대안으로서 인양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쯤 되면 추모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유가족 추천 인사가 요직을 차지한 특별조사위원회는 걸림돌. 그래서 특조위 시작부터 돈타령. 친박 김재원 청와대 원내 수석부대표.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행령도 문제.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진상조사 실권을 쥐려고 하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부위원장 반발. 특별조사위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를 전부 다 관장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고 특조위의 그 업무 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특조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이 해수부 공무원이 주축이 되도록 하는 진상조사 시행령은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렇게 가야 한다며 소방수로 투입된 사람. 바로 김영석 당시 차관. 특조위 주장대로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조직 구성은 더욱 지체되고 특조위 활동의 수행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인 혼란과. 얼마 뒤 김영석은 차관 꼬리표를 떼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내정하셨습니다. 청문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은 안 된다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날씨가 나쁘고 또 일기 조건이 나빠서 계속 이게 여의치 않아서 몇 년을 끌어모는 특조위 활동 시기도 몇 년 연장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 입법 취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시간의 비밀을 기필코 감추려던 박근혜 정권 탄핵을 만나 좌초하고 때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영석 전 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JTBC 보도. 김영석 전 장관이 취임한 2015년 11월 청와대 내부 회의록 내용입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관련입니다.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 해수부를 적극 대응시키란 지시를 내린 건데 같은 지시가 5차례나 떨어졌습니다. 결국 깃털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왔을 때 김영석 전 장관. 정말 힘들었고 아팠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아프냐? 유가족은 더 아팠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자 의견 많이 도착했는데요. 강석준님, 트럼프는 코피 전략과 한미 FTA 개정 압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불가함을 설득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낙마, 이런저런 뉴스를 지금 낳고 있는데 한미 FTA를 지지하는 빅터차 석좌의 성향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차가 한미 FTA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날렸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정책연구소 조너선 크리스톨 연구원이 CNN 기고를 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너선 연구원은 빅터차를 날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결정은 바보 같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신런이님의 의견 또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성추행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이름, 이 이름은 빠지고 현재 법무부 장관 이름만 거론되는 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추행 당사자, 가해자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못 박은 화해치유재단 이사진 중 한 명 아니었습니까? 뭔가 찜찜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송정근님, 법무부 검찰 내에 자체 적피해 청사는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부패 조사 척결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부패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남북이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청원에는 현재 29만 명이 참여해 3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 북한팀이 참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요, 저만큼 북한 선수단이 이 평창 올림픽에 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요. 남북 단일팀을 왜 반대했느냐?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것,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 이것을 공정에 반해서
급박하게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무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북한 선수들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한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남북 단일팀뿐 아니라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은 전 세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단일팀 남북 선수들이 북한 선수의 생일 파티를 함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주한미국 대사 내정자의 지명 철회 사태로 이른바 코피 전략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피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으로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것인데요. 빅터 차 내정자는 이른바 코피 전략을 주장하는 백악관과의 정책 이견 때문에 낙마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강한 톤으로 백악관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공격에 착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형편없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전략은 수백만 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북 강경파들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한꺼번에 재건축을 승인한 것은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작년에 집중적으로 강남 4구에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허가가 났어요. 38군데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한 두세 군데만 재건축을 허가해줘도 집값이 막 뛰거든요. 지금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는데 되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뛰고 있거든요. 서울시장은 이런 재건축 허가해주더라도 좀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간격을 두고 허가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구청장들이 아마 선거를 앞두고 그 엄청나게 재건축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해달라고 졸랐겠죠. 이 집값 급등의 책임이 본인 박 시장님에게도 일부 있다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시는 거죠.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벌이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노를 앞세워 적대를 부추기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목과 정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서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질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를 4분 5일하는 보복정치, 두국민 정치는 이제 적극 그만두기 바랍니다. 네, 이 멘트를 듣고 어떤 애청자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성태야, 똥 싸냐? 네, 이렇게 말입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재 19살로 돼 있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데 찬성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선거 연령을 낮추겠다는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난 화요일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고3 교실이 정치화한다는 철진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인데요. 경향신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 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한다면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면 된다. 이번에도 선거 연령을 갖고 장난친다면 자유한국당은 미래의 유권자들로부터 영영 외면당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일까 아니면 빅터 차에 대한 불만일까?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한반도 관련 발언에 평창올림픽의 평화무드에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빅터차 다 함께 차차차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정 씨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어차피 잊어야 한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가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잊자 오는 많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